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뭐 이렇게 좀 물론 어떤 오늘도 뭐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를 사실 화요일에 봤거든요. 화요일 보니까 느낀 게 많아. 사실 그 내용은 사실 다른 이전에 보신 분들도 그러니 하더라고요. 나이 든 사람, 특히 나이 든 사람들은 뭐 이게 40대나 50대 나이 든 사람들은 그 내용을 다 한다. 코리아 게이트나 드라마 이런데 제4공항 공화국 제5공화국에서 있는 드라마 다 했던 내용이라서 내용은 대충 아는데 문제는 그 연기자들의 연기가 진짜 잘했다. 연기 진짜 잘한다. 맞아요. 영화 보니까 진짜 그 말이 맞답니다. 진짜 영화 연기자분들이 진짜 연기 잘했고 황정민 씨나 정우성 씨 뭐 이런 연기 진짜 잘했대요. 근데 저는 영화를 보면서 뭐 영화 표현을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영화를 보면서 느끼는 게 좀 있어요. 느끼는 게 많아. 내 나름대로 이제 생각이 많은데 영화가 좀 감명 깊었습니다. 제가 아는 후배 예전은 관원하고 이제 그 영화를 봤는데 뭐 14,000회가 좀 영화값도 많이 비쌌었던데 나보다 영화를 한 3년 만에 영화관에서 영화를 봤습니다. 근데 아무튼 그 영화를 보면서 서울에 본 그 영화를 보면서 제가 영화평이 아니고 이제 물론 예전 그 정도는 뭐 이게 쿠데타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뭐 이에 대해서 12.12에서 제가 얘기를 좀 했잖아요. 근데 오늘 그 영화를 보면서 느끼는 거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 사실 뭐 전두환이가 사실 쿠데타 해가지고 군권을 장악한 그런 거잖아. 군권을 장악한 그런데 사실 여기도 느끼지만 이게 뭐냐면 이제 시대를 타야 되는데 그 말이 맞는 것 같아. 시대를 타야 돼. 맞지? 지금 사실 전두환이가 그 12.12 쿠데타로 일어설 수 있는 그 그 상황이 나왔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당시 뭡니까 여러분 아시기 이 박정희라는 그 1인자 거대 유신 박정희라는 우리나라의 그 독재자 거의 그 단순한 대통령이 아니고 거의 독재자 단합이지. 우리나라의 상징적인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서가고 그 2인자 김재규가 이제 거의 사형당하는 그런 시점이란 말이야. 뭐 그 당시 12시 때는 사형을 안 당하고 이제 재판 과정을 넘어간 때였는데 아무튼 그 대한민국 최고 1석하고 2석이 공석이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이 쿠데타가 확실히 가능했습니다. 쿠데타가 가능했어요. 그러니까 전두환이도 어쩌면 시대에 탄 거지. 전두환이 같은 경우도 어찌 보면 지금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 될 수 있었다 보십니까? 못 됩니다. 대통령 요새 시대 같으면 대통령이 될 수 없어요. 쿠데타도 이룰 수 있을 수도 없고 전두환 같은 스타일이 이게 펼 수가 없는 상황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두환이가 다시 자기가 물론 잘한 것도 있지만 박정희한테 박정희 대통령이 잘 보이고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사실 뭐냐면 전두환이 어제 시대에 탄 거지. 또 자기가 뭐 단도 저번 동에서 말했지만 보안사령관과 중앙정보부장을 겸직하면서 뭡니까? 겸직하면서 그러면서 11.6 합동 수사과장 이런 합동 수사본부장 이런 것까지 맡으면서 지가 뭡니까? 대한민국의 모든 대한민국의 모든 정보를 자기가 관장하면서 뭡니까? 자기가 이제 그 쿠데타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설정이 돼 있었단 말이야. 상황 설정이 돼 있었단 말이야. 그런 시대 맞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확실히 좀 대사 가려면 시대 타야 돼요. 요새 같으면 여러분 쿠데타 일어나가 대통령 되면 지금 대통령 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 전두환이나 노태우 같은 사람은 이제 나올 수가 없는 게 나올 수가 사실 어렵단 말이야. 그리고 옛날에는 또 요 무심하십시오. 군대가 쿠데타를 이길 수 있는 상황 자체 시대적인 요인도 있었고 또 뭡니까? 군대가 그 당시 국가 최고의 권력 기관입니다. 군대가 단순한 그게 아니야. 지금은 이제 뭡니까? 국회나 많이 바뀌었지. 그러니까 문민정부 들고 나서 뭡니까? 군대가 하나의 숙련되면서 군대가 많이 죽었는데 물론 그랬다 해서 군대 위상이 깎아지는 건 아니지. 그지? 하지만 문제는 뭐 경찰, 검찰 이렇게 막 넘어오잖아요. 국회 뭐 이렇게 넘어오는데 분명한 건 지금 이제 시대가 변해가지고 군대가 최고의 기관이 아닙니다. 군대가 절대로 이제 우리나라 대한민국 최고의 기관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노태우 정부까지 그러니까 육군까지는 뭡니까? 군대가 사실상 최고의 기관이었습니다. 군대가 실질적으로 대통령 완전 뒷받침해주는 완전 그야말로 지지 기반이었다. 완전 지지 기반이 다름없었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시대 타야 된다. 맞아. 그 말이 맞단 말이야. 뭐 내가 진짜 대성하면 시대 타야 된다. 뭐 이명박 같은 사람도 요새 같으면 나타날 수 없습니다. 맞아요. 이명박. 그리고 또 정주영 당시 시대를 탔지. 김두한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외정 때 그 시대를 탔단 말이야. 맞단 말이야. 뭐 정주영, 김두한, 뭐
이병박 이런 사람은 요새 같은 나타날 수 없습니다. 요새 같은 맞아요. 시대탕인데 그 말이 맞단 말이야. 또 전두환도 마찬가지야. 제가 말하지만 지금 같았으면 시대탕이 맞는 게 그 당시 시대탕이 맞는 게 대통령이 지금 같은 대통령이 될 수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그 당시 그런 시대가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단순 무식하고 어떤 사회적 불안 대한민국의 최고 1인자 2자 없어진 그런 공석적인 그런 불안정한 시기를 지가 탔기 때문에 뭡니까? 지가 또 동시에 뭡니까? 아까 말했듯이 군대 정보 보안사령관과 중앙정보부를 주장을 겸직하면서 대한민국의 모든 정부를 관장하는 이런 상황에 오면서 자기가 이제 뭔가 쿠데타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게 되죠. 또 하나라는 그 지지 기반도 확실히 있었고. 자, 두 번째로 말하는 것은 이제 제가 이제 12.12 보면서 이게 12.12가 또 보면 이제 12.12하다 그 서울의 봄을 보시면 느끼지만 확실히 좀 혈압이 오르잖아. 혈압이 오르게 하는 사람은 그 두 명인데 제일 두 명이 뭡니까? 아까 그 육군 참모차장하고 국방장관 그 두 사람이 진짜 얼빵이지 구제 좀 얼빵. 그러니까 여기서 하자 리더가 진짜 중요하다. 이것도 느끼잖아. 리더 그냥 사람이란 게 자기 리더를 잘 만나야 되고 또 뭡니까? 줄을 잘 세야 돼. 그것도 맞단 말이야. 맞다고. 그러니까 사실 12.12라는 것도 사실 어째 맞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국방장관이 좀 국방장관하고 그때 뭡니까? 사실 육본을 지휘했던 육군 참모 총장이가 참모차장, 육군 참모총장, 참모차장 그 두 사람이 제대로만 했으면 사실 좀 12.12를 막을 수가 있었단 말이야. 근데 이거 좀 그 상황 판단 냉정히 못했고 또 그 당시 국방장관이 뭡니까? 김일성 씨가 연기하는데 이름은 누군지 아는데 실제 실명을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아마 다 인터넷 뒤져보면 다 아실 거예요. 그 사람이 확실하게 중심을 잡아주고 리더적인 역할을 못했단 말이야. 결국 그 말은 뭡니까? 그 사람. 그러니까 그 사람은 뭡니까? 그 국방장관의 리더로서 자격이 없는 사람이란 말이야. 자격이 없어요. 맞아요. 리더로서 그 사람 자격이 있다 보십니까?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맞습니다. 자격이 없어요. 그 사람은. 무책임하고 좀 하는 거 보면 맞잖아요. 총소리 듣고 가족들 때 이거 미국 대사관 쪽또 미팔군으로 도망가고 막 결국 뭡니까? 국방부 지하 벙커에 숨어 있다 잡히는 이런 사태가 나는데 말이야. 아무튼 그건 뭡니까? 리더가 진짜 잘해요. 진짜 리더가 잘해요. 리더가 진짜 중요한데 그런 거야. 대부분 보면 국가가 망하는 게 보면 물론 국민들이 뭐 문제 생긴 거지만 대부분 그 리더들 정치인들 위에 대가리들 그 리더격이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문제를 일으켜 망한다면 고구려도 마찬가지고 옛날에 고구려 패망했을 때도 마찬가지고 뭐도 보면 그 리더가 잘못되기 때문에 보통 문제가 생기고 대부분 맞단 말이야. 맞아요. 그러니까 리더가 진짜 중요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 12.12 서울에 보면 영화 보면서 진짜 그 혈압을 보면 여기 그 아시죠? 아무튼 그 당시 국방장관하고 김어성 씨가 연기했던 그 국방장관 또 그 당시 육군 참모차장 좀 이게 냉정하게 생각을 못해 상황 판단을 못하고 냉정하게 생각을 못하는 이거. 그러니까 확실히 리더가 진짜 중요하고 그런 거예요. 리더가 진짜 밑에 사람이 잘못하면 그냥 그런데 이런 위에 사람들이 잘못하고 이런 문제는 이제 그 파장이 진짜 큽니다. 그 맞아요. 리더의 중요성도 저도 이 서울에 보면서 진짜 느끼거든요. 확실히 맞. 자, 세 번째로는 저 또 이 병화를 보면서 이제 좀 역사적인 재평가가 또 하나 나는데 뭡니까? YS 김영삼 대통령이 어제 업적에 대해서 좀 이렇게 좀 대단하게 제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요새 유튜브 보면 서울에 보면 하면서 또 YS에 대해서 좀 이게 김영삼 대통령에 대해서 좀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확실히 물론 김영삼 대통령이 IMF를 이렇게 못 막아가지고 그 당시 그 정권 말리쯤에 IMF 터져가지고 저도 기억이 납니다. 대학교 제 97학번 대학교 1학년 때 그런 IMF 터졌는데 확실한 건 이 김영삼이 그 5점을 앞인 건 마찬가지야. 아까 단동에서 말했지만 전두환에도 잘한 거 있고 대통령으로서 잘한 거 있고 못한 것도 있는데 김영삼도 뭡니까? 김영삼 대통령도 대통령으로서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는데 못한 건 아니 IMF 나가게 한 그런 외환위기 난 걸 못한 겁니다만 이 뭡니까? 하나를 척결했다. 빠른 시간에 하나를 척결했다는 거 진짜 잘한 거예요. 진짜 잘한 겁니다. 진짜 잘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지 그전 시대까지만 해도 국무 대통령이면 해도 군인이 국가의 최고 기관이고 실세였단 말이야. 근데 문제는 뭡니까? 이 문민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이 되면서 그 군을 완전 하나의 특히 척결해버리면서 그 군의 뭡니까? 어떤 그런 뭡니까? 군의 그 좀 뭡니까? 군의 그 위상을 좀 그 위상이라 보다는 군의 어떤 그 월권 행위를 딱 막은 건 사실입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군의 월권을 막은 건 확실히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김영삼이 이런 부분을 진짜 잘한 거야. 그러니까 역사적 재평가란 말이 맞는 게 역사적 평가가 뭔가 역사라는 평가가 시대마다 달라져요. 근데 이제 확실히 옛날에는 그냥 어떻게 뭐 나쁘게 생각하거나 아니 과소평가되었던 게 나중에 뭡니까 이제 시대가 지나서 도로
그게 반대로 세옹지마처럼 그 과소평가된 게 다시 이제 좋게 평가된다든지 뭡니까? 아니면 옛날에 좋았다고 생각했던 게 나쁘게 평가된다든지 아니면 옛날에 나쁘게 평가됐던 것이 지금이 좋았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뭡니까? 역사가 재평가될 때. 그러니까 이제 요새 같은 서울에 보면 영화 뜨면서 확실히 그 YS가 하나의 척결하는 것 자체가 확실히 그 업적이 재평가되고 뭡니까? 확실히 좀 많이 옛날부터 업적이 더 크게 나타나죠. 맞아. 업적이 진짜 크게 평가 나는데 확실히 맞아요. YS가 그런 부분을 진짜 잘한 거라 생각합니다. YS가 진짜 잘했어요. YS에 대한 문민정부 대통령 YS에 대한 그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좀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확실히 맞아요. 그게 자 마지막으로 또 하고자 하는 말은 이제 뭐 우리가 이 부정으로 이제 돈 벌었던 사람은 부정으로 권력 찬탈하고 부정으로 돈 벌었던 사람들은 분명히 이제 나중에 끝은 마지막은 뭐 좀 문제 생겨 좀 비참하다 이런 것 자체가 확실히 느끼거든요. 예, 확실히 박정희 대통령도 막 총 잡고 이렇게 와가지고 이제 했는데 결국 지부와 중앙정보부라는 부장이라는 건 사실 이제 왼팔 오른팔이 다름없거든요. 그 중앙정보부가 자기 제일 믿었던 신복한테 이제 자기 최측근한테 죽고 말았단 말이야. 그러니까 방송이 좀 비참했고 마지막에 좀 비참했고 전두환도 마찬가지. 전두환 노태우도 사실 뭐 그래도 살면서 좀 떵떵을 사는데 좀 떵떵을 살았지만 좀 결국 이제 마지막이 좀 안 좋았잖아. 마지막이 좀 안 좋았습니다. 마지막도 안 좋았고 그리고 또 반성도 안 했고 그게 맞다고. 그 전두환도 문제는 뭐냐면 내 무척하지 저도 제 주관에 섞였지만 이 전두환 노태우가 향후 이제 좀 한 20년 30년 50대 60대가 죽고 나고 없어지고 나면 그 이유는 역대 최악의 대통령이 될 그 공산이 크단 말이야. 그만큼 전두환은 나 젊은 사람들 요새 사람들이 좀 좋아하지 않습니다. 나이 든 사람들은 좋아하는 사람들인데 전두환 노태우 군인 대통령을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까 역사적 재평가하고 좀 연관이 있는 건데 방금 말한 역사적 재평가 연관이 있는 말인데 이 평가가 확실히 달라지면서 이지만 좀 노태우 전두환이 확실히 좀 이게 평가가 좀 역사적으로 좀 오점을 남기는 그런 대통령이 되지 않은 공산이 큽니다. 그게 맞아요. 그러니까 부정으로 돈 벌었던 돈들이 이거 마지막에 또 부정으로 벌었다는지 부정으로 취한 권력 자체가 마지막 뒤끝이 진짜 뒤끝은 진짜 처참하다는 것 자체도 확실히 안 좋다는 것도 확실히 느끼게 되는 거 맞단 말이야.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야. 사기당한 사람들이 보면 이제 보통 보면 이제 부정이라든지 뭐 어떤 편법을 써가지고 돈을 벌라든지 권력을 당하는 이런 권력을 취하는 사람이 그걸 취하려는 그런 욕심이 있단 말이야. 근데 이건 다시 말해 뭐라 보니까 사람이 쉽게 말해서 쉽게 돈을 벌려고 쉽게 뭘 이루려고 하는 이런 욕심이 있어요. 그 사기꾼들이 그런 것 자체를 잘 이용한단 말이야. 맞아요. 그 사기꾼도 사실 그 사기당하는 사람들 보면 이제 사실 머리가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보통 보면 그 얼마 전에 그 전청조 남리 사건을 그걸 보면 느끼지만 돈을 쉽게 벌려고 아니면 이렇게 뭐 권력을 뭐 쉽게 취하려는지 뭐 내가 어떻게 편법이나 부정을 써가지고 이렇게 쉽게 벌려는 그 심리를 사기에 이용을 하죠. 그런 것 자체 이용하죠. 그리고 또 문제 편법이나 부정으로 이게 해가지고 했던 것은 분명히 나중에 뒤끝이 좀 안 좋다는 거 이게 막시 나오죠. 그래 전두환 노태우도 사실 이제 아까 다른 데서 말했지만 조선시대 갔다 쓰면 막 옛날 조선시대가 우리나라가 조선시대 갔다 쓰면 옛날 살먹고 죽었고 요새가 우리나라가 막 이렇게 유명한 좀 이렇게 우리나라 그 아프리카 후진국에 무슨 뭐 사형당해 총살됐습니다. 루마니아처럼 총살됐어요. 루마니아 차우세스도 총살됐는데 아무튼 맞아요. 이게 참 우리나라 같은 좀 어찌 보면 좀 전두환 노태우 좀 운이 좋은 거지. 그래도 사면된 것도 어쩔 수 없단 말이야. 맞아요. 근데 다시 서울에 보면서 좀 영화평이 좀 영화평이 아니고 좀 내가 느낀 것도 많은데 아무튼 이게 참 꽤 지난 일이지만 확실히 이게 요새는 이제 일어날 수 없는 이런 일이란 말이야. 이게 군사 쿠데타 12.12 같은 경우 맞아요. 아무튼 저도 이렇게 이걸 느끼는 것 같고 확실히 서울에 보면 영화 한번 좀 원합니다. 여러분 좀 한번 보십시오. 좀 권해요. 젊은 사람도 좀 그 영화 보기 바라요. 젊은 사람들 좀 권합니다. 이 영화 이거 젊은 사람 잘 모르는데 이 영화 보면 역사 공부도 되고 좀 괜찮거든요. 한번 이 영화 권합니다. 이상입니다.